네, 2024년 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상당히 큰 차이로 민진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은 지금 최영문 총통이 2연임을 한 데 이어서 또 3연임을 못하니까 정권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대만의 독립 문제는 물론 이제 다른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식화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분명해졌고 중국과 대만 관계는 좀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반대로 대만은 점점 더 친미 성향을 띠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정치가 요동을 칠 전망입니다. 점점 더 중국은 소세를 몰리고 미국은 우세를 점령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 민진당이 승리한 걸 핑계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대만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약간 더 많고 최근 대만은 너무 늘어졌다고 할까. 그래서 군인들의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까지 육군 경우로 줄였었는데 다시 1년으로 복원하면서 좀 더 조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를 주도한 게 민진당인데 민진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만은 점점 더 자기네 방위력을 강화하고 최근에 이제 대만이 우리처럼 잠수함을 건조했는데 우선 잠수함을 판매를 하진 않았죠. 스스로 제작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잠수함 기술자들이 몇 명이 수사당국에 검거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 잠수함 기술을 그들이 대만에 밀수출했다는 거죠. 대만은 다시 말하면은 주요 국가에서 잠수함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여러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국산 잠수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대만 해협의 크기는 우리 황해 정도로 서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길 건너와야 되는데 서해보다 더 넓죠. 거기에 잠수함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물론 때릴 수는 있겠지만 승리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대만에 중국군을 상륙시켜서 대만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단언합니다. 오히려 대만 공격을 시도했다가 대만이 장거리 미사일로 중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그들의 조호대 같은 자기네 주석이 있는 데를 공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망신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대만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어떤 동맹을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그러나 미국이 자기네 대만 관계법으로 대만을 지켜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어서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하게 되고 또 한국과 일본도 그러한 미국을 도와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국은 쉽게 대만이 독립으로 간다고 해서 공격하지는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대만 관계는 계속 긴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어떤 해상 수송로를 중국이 방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발을 하겠죠. 자꾸 찝쩍거리겠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대만이 대응하면서 긴장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 와중에 계속 미국이 중국을 조여가면서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중국이 워낙 덩어리가 커서 내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버티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빠졌던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어떤 정권 타도 운동이라든지 반공산당 운동, 즉 혁명 같은 봉기가 일어나서 중국이 공산 정권이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대남 기구를 정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요새 김정은이가 말끝마다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남조선 해방을 외쳤는데 지금 자꾸 우리하고 자기네를 분리시켜서 별개 국가로 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미국에서 북한 전문가가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건 코너에 몰렸을 때 아니면 결정적인 위기가 있을 때 승기가 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코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 우리로서는 천운이고 미국으로서도 행운입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북한은 상당히 그런 기회를 잡을 텐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미 관계를 한순간에 복원했잖아요. 한미일 관계를 다 복원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상당한 에너지를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산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도 망쳐놔서 국정원이 힘이 없고 경찰도 뭐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렇게 만들어놨으면은 여기서 이제 공산주의식 혁명을 바라는 세력들이 민중봉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국정원이 워낙 약해져서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하나씩 막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뛰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자기로서는 국력 낭비이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포기하면서 생색을 내고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북한을 좋아하는 세력들을 자극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그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대남 방송을 하는 걸 뭐 없앴다 뭐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것들을 그래서 따로 보는 거죠. 자기네 모든 에너지를 자기네 정권 생존에 한번 투자해 보겠다는 건데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물론 도발을 할 수 있지만 도발을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회가 되는 거죠. 이제 북한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바로 핵전쟁 위협을 가할 텐데 지금 한미 간에 미국의 핵 확장 억제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종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종이 믿고 종이에다 각서 받고 차용증 받고 돈을 빌려주고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 차용증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데 미국과 우리는 뭐 조약도 아니고 그냥 정부 간의 약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핵을 제외한 다른 전력이 워낙 막강한 데다가 그 다음에 KF-21이라고 하는 전투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투기를 플랫폼으로 해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즉 핵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를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막상 붙으면은 북한도 핵을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도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초전에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은 많이 떠들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민중봉기를 일어나게 하도록 애는 쓰겠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건 북한 내에서 북한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중봉기가 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자유와 바람을 집어넣어서 북한에서 타도 김정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면서 산자여 따르라를 부르면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만 한다면은 어쩌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조절하면서 러시아가 약간 우세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국력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하다 보면 러시아는 계속 거기에 붙잡히게 있게 되고 반대로 중동에서는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괴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내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워낙 의지가 강하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의도대로 끌려갈 거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이란이 후티를 지원해서 후티가 홍해에서의 무역로 차단을 하니까 미국이 후티를 공격합니다. 예멘은 상당히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거기를 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GCC라 그래서 걸프에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후티하고 싸우기 위해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미국,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란이 고립됩니다. 이란도 후티 문제에 부닥쳐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부닥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이 막상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서 돈은 좀 벌겠지만 더 많은 지원을 받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다 붙잡아 놓고 있고 어떤 반미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세력들이 각각 누군가를 상대하면서 진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쩌면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이번 4월달 대한민국 총선이겠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북한은 상당히 코너에 몰릴 겁니다. 반대로 북한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과반 이상 승리를 한다 그러면,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면 북한은 또 상당히 기회를 가질 거고, 우리는 좀 많은 갈등에 빠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반미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정쩡하게 윤석열 정부가 소수정부의 상태로 가겠지만, 국회에서 다수가 된다면 상당히 북한은 위기를 느낄 것이고,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민진당의 대만 총통 선거 승리, 그 다음에 후티를 때리는 미영 연합군,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지를 했다. 저는 이제 이 앞선 방송에서 우리도 빨리 그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건조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이 위태로워지면 우리 해양 수송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수단인 항모가 조만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태열 신임 안보실장이라든지 신원식 장관은 늘 보게 되면 우리 항공모함 가지면 우리보다는 미국 작전에도 동원되고 손해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생각을 접고 항모를 빨리 건조하는 쪽으로 가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또 그런 항모가 있으면 북한을 상당히 압박할 수 있잖아요. 항모가 쭉 동해나 서해로 이동하게 되면 북한 세력들이 주시하면서 붙잡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공군이나 육군을 어떻게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전제는 대한민국 경제를 빨리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MB가 경제에 대해서는 역시 감각이 좋으니까 MB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 4대강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4대강 개발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내에서 토목을 일으켜야 되죠. 그 다음에 이왕 일으키는데 우리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짓고, 그걸 유치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등등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한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민진당의 대통령 총통 선거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